근데 오히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이렇게 저력 있는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는 현대 기아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이비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반복되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확정 문제로 이제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서 기름을 붓는 뉴스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죠. 테슬라 정비센터 전국에 고작 9곳, 전기차 보조금 확 깎이나? 자, 한국경제의 뉴스입니다. 기사의 요점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차등 지급을 책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뉴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까지 추가해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국내 사후 서비스 인프라 수준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방안. 이게 현실화되면 미국 테슬라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네, 그렇죠. 만약에 이 말대로라면 사실 테슬라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그러니 테슬라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보는 시선은 타당하죠. 왜냐면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피해를 보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회사가 테슬라니까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를 판매하기 이전부터 내연기관차로 한국에 진출해서 서비스 센터를 오랜 시간 구축해왔으니 이런 규정이라면 딱히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판매한 전기차의 대수가 테슬라와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센터 하나당 관리하는 전기차 수를 환산하더라도 테슬라보다 훨씬 적다고 뉴스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벤츠는 서비스 센터가 34개, 센터당 60대를 관리하게 된다. 테슬라는 서비스 센터가 9개, 센터당 4,398대를 관리하는 셈이 된다. 와, 이렇게 보니까 현재의 테슬라는 서비스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준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처음 모델 3를 런칭했던 2019년도쯤에는 서비스 센터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강서 서비스 센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저 역시 매우 불만이 많았습니다. 서비스의 질이 테슬라가 모델 S만 판매했을 때보다 확실히 떨어지고 예약 잡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솔직히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영상 대본 작성하면서 앱으로 보니까 당장 내일 오후에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현재도 그런 건 있어요. 서비스 센터가 좀 수도권이나 그 다음에 대구, 부산, 그다음 광주, 제주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강원, 충청권에 계시는 분들은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물리적 거리 당연히 극복돼야 되고, 근데 서비스 센터의 개수를 기준으로 보조금 책정한다고 하니까요. 서비스 센터의 개수가 적어서 정비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이유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전기차를 타보시면요, 아시겠지만 차가 고장이 진짜 안 납니다. 물론 테슬라의 경우는 조립 품질에 문제가 발생해서 저 역시 뻔질나게 센터를 드나들고 심지어 그걸 컨텐츠로 만든 것도 있었지만, 사실 운행 자체에 불편이 있다던가 차가 노후되면서 정비가 요구되는 일들,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각종 오일류를 교환하는 등의 관리할 것도 아예 전혀 없고, 신차를 뽑으면 받는 차량 오일 교환 쿠폰 같은 걸 받을 이유가 없죠. 왜냐면 그 차를 안 하니까요. 또한 테슬라는 심지어 많은 리콜마저도 OTA를 통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리콜이라고 했는데 이미 해결된 경우 많아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요. 센터 방문이 필요하지 않은 정비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센터에 입고해서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정말 서비스 센터가 부족해서인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약 잡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까요. 근데 테슬라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죠. 자, 근데 사실 뉴스에서 환경부가 보조금 지급액 결정에 고려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기준, 즉 전담 인력수, 인력 교육 수준, 서비스 센터 수, 이런 것들과는 별개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는 특히 수입차가 공통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요. 솔직히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는 가장 큰 문제는요, 보통 부품 수급의 문제인 경우가 가장 크죠.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가장 크다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볼트 EV 리콜 문제를 보면 그렇죠. 배터리 수급이 늦어지니까 리콜 판정이 내려지고도 1년이 넘게 배터리의 캐퍼시티만 줄여놓고서는 교체를 안 해주고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 GM은 100개의 서비스 센터가 전기차 정비 가능 서비스 센터라는데요. 그렇게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딜레이 되는 이유는 서비스 센터 개수보다는 부품 수급의 문제가 크다는 것이죠. 물론 이 문제는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부품 수급이 안 되는 부분을 수리할 때 기약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느 수입차 제조사가 공통적으로 겪는 고질적인 문제이니까요, 오히려 이 문제 또는 이 지점이 보조금이 적용된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센터 수나 담당 직원 수,
뭐 센터당 담당 차량 수 이런 거는 아니지 않냐 이거라는 거 이거죠. 자 여러분, 제가 테슬라 오너로서 속칭 그 비꼬는 표현으로 테슬람이라서 테슬라 편에서 이야기하면서 테슬라만 보조금 지원하지 않고자 하는 내년도 정책이 치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이번에 정부가 서비스 인프라를 고려해서 보조금을 주겠다는 의도가 순수하지 않던 간에 방향성은 매우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무엇이 되었던 간에 전기차 보조금은요, 국가의 세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니 이러한 방향 설정 또한 할 수 있죠. 근데 방향을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정말 대놓고 얘기해서 현대기아와 같은 자국 회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저는 솔직히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이에요. 그런데 정말 서비스 인프라를 가지고 보조금 지급에 차등을 준다면 서비스 정비센터의 개수나 혹은 센터당 담당 차량 수 또는 정비 직원의 수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를 맡겼을 때 정비가 종료될 때까지 부품 수급을 위해 기다리면서 소요되었던 기한이라던가 특정 부품에 대해서 부품을 여유있게 보유하고 있는가라던가 같은 실제 서비스를 받았을 때 서비스를 받았던 소비자가 인프라 부족을 느낀 경험을 수치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게 또 무엇이 문제냐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기준이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차량 정비의 방향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더 볼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기차는 유지 보수가 내연기관차보다 쉽고 생략되는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산업계가 모두 알고 있고 심지어 이것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잖아요.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동네 카센터가 점점 먹거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논쟁할 거리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들 공감하시죠? 그러니 앞으로 자동차 서비스 센터는 입지면에서는 늘어나야 돼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충청도나 강원도 지역에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수리 캐퍼시티를 늘리기 위해서 수백 개 수천 개를 전국에 까는 그런 방식은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정비가 점점 늘어날 거예요. 대표적인 게 OTA를 통한 리콜이라던가 제가 배터리를 교체했을 때와 같이 원격으로 차량을 진단해서 센터 방문 횟수를 준다던가 모바일 정비 서비스로 간단한 정비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것들로 대체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테크니션의 수는 예전보다 점점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아세이로 통과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국내 자동차 기업 역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인프라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무엇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른 서비스 센터는요, 모두 기존의 내연기관차도 함께 정비하잖아요. 이 지점이 조금 빠져 있는데요. 서비스 센터로 수용할 수 있는 캐파가 있는데 단순히 지원하는 그 서비스 센터 개수만으로 서비스 인프라를 비교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보니까 지난 10년간 벤츠는요 55만 6,262대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제가 벤츠가 우리나라에서 몇 대가 돌아다니는가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제 능력상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그래도 10년간 판매한 벤츠보다는 더 많은 벤츠가 돌아다니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벤츠의 서비스 센터 개수로 나눠보니까 서비스 센터 개수가 70개예요. 이 논리라면 서비스 센터 하나당 벤츠는 7,946대를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테슬라가 4,398대라고 하면서 굉장히 뭐야 이랬잖아요. 근데 이 수치로 보면 더 큰 문제는 테슬라가 아니라 벤츠 아닙니까? 제가 벤츠가 더 나쁘다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 이러한 접근이 얼마나 무리인가 라는 것은 이렇게 조금만 계산해봐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까지 보조금 정책을 손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모두 알고 있죠. 지금 현재 IRA 때문이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막아보고자 만든 법안 이 내용 중에서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의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더 이상 전기차를 할 수가 없게 되는 이 현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우리도 맞대응할 방안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으니 미국아 우리 거 안 사면 우리도 너네 거 안 사? 이렇게라도 해보고자 이런 대응 방안을 낸 게 아닐까요? 이 기사에서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네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러한 접근은 별로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첫째, 일단 다 아시다시피 시장의 규모 자체가 달라요. 우리나라가 테슬라를 아무리 많이 사도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와 미국과의 무역은 늘 우리가 이익을 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접근은 미국이 원하는 바일 수도 있죠. 둘째, 우리나라의 보조금이 이제는 너무 많이 적어졌어요. 보조금이 너무 많이 적어지니까 보조금을 가지고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이 정책이 효용성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테슬라에게
주는 보조금이 쉽게 말해서 내년에는 차라리 안 받고 말지라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자, 볼게요. 미국은요, 세단은 55,000달러를 기준으로, SUV는 8만 달러를 기준으로 최고 7,500달러의 텍스 크레딧을 지급하는 것이 방안이죠. 현재도 우리나라는 이제 테슬라가 보조금을 받는 차종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이러한 경우에도 50%만 받습니다. 내년도에도 보조금이 줄어들겠죠? 그렇다고 하면 50% 지급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도 한 300만원? 적긴 200만원대의 지원금이 예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일부 차종만요. 솔직히 테슬라가 그동안 가격을 계속 올렸음에도 매번 없어서 못 팔았던 거 생각해보면 이 금액 때문에 한국에서 테슬라가 덜 팔릴 것 같지도 않은데요. Shut up and take my money. 셋째, 미국과의 통상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 IRA는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이 먼저 한미 FTA를 침해한 소지가 있는 조치를 취한 거라고 노이비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을 WTO에 제소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또 역으로 우리가 보조금 정책을 바꾼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죠. 이게 참 눈물겨운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이죠. 사실 저야 그냥 국민의 한 사람이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죠. 근데 환경부는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 올해는 조금 이 정책의 방향이 애매한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전기차 보조금을 주려고 하는 그 본질적인 목적에 치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저는 이제는 누더기가 된 복잡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좀 단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보조금을 주는 목적 사실 심플했잖아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었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차량 생산 과정에서 CO2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가와 같은 좀 본질에 더욱더 준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조금 액수가 너무 경쟁력이 없어요. 이제는요, 매년 감축하는 것은 조금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전기차는요,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보급이 아주 저조하니까, 다시 말해서 전기차 보조금은 좀 늘리면서 이와 동시에 본질하고는 관련이 없는 정치적 사안 해결을 보조금 제도로 해결하려고 겸하려고 하니까 묘한 잡음이 계속 일어나고, 급기야 미국과의 통상 갈등까지도 우려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것이 국익에도 옳지 않다고 노이비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후로 저는 전기차 보조금을 현대 기아차에 몰아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예 다른 방향으로 현대 기아가 더 좋은 전기차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역량으로 특정회사를 몰아주는 것이 맞냐? 저는 노이비는요, 자동차 산업이 그야말로 국가의 기간 산업이고, 그래서 더욱더 국가적 지원이 많이 필요한 산업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로 자동차 업계의 판이 완전히 바뀐 이 전 세계적 흐름에서 보조금과는 별개의 다른 방법적 접근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저는요, 우리가 어떤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에 보조금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이비는요, 시장주의자예요. 그러니 더 좋은 상품을 기꺼이 선택하려는 시장의 힘을 믿고요, 보조금을 많이 받는 제품이 아니라 좋은 제품이 궁극적으로 시장의 선택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회사보다 좋은 전기차를 현대차가 만들고 있어요. 기존의 자동차 강자들보다 이제는 현대가 전 세계에서 더욱더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보조금을 몰아주는 것에, 현대 기아에 몰아주는 것에 연연하지 말자. 전기차 보조금은 말 그대로 친환경 정책이니까 국민들이 친환경차를 많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서만 사용하자. 국민들이 우리나라 차를 사는 것이 보조금을 많이 받게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기차가 정말 좋은 차라서 사게 하자. 그걸 지원하자.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이미 그런 저력이 있는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고 노이비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이렇게 저력 있는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는 현대 기아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괴상한 마이너스 옵션차, 오너들한테 마이너스한 경험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차를 양산하게끔 하는 보조금 정책, 확실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차량은 국가의 기간 산업인데 왜 못난이 차를 양산하게 유도하죠? 이건 옳은 방향이 아니다.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해봤고요. 아무쪼록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 그리고 목적이 부합하도록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정책이 잘 나와서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공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도움드리는 정보 드리고자 노력하는 노이비였습니다.